안녕하세요. 오늘보다 나은 내일입니다. 짧게 마무리하고 좀 여러 안건들을 다뤄보고 싶었는데 오늘 비례 공천 발표가 났죠. 12명을 발표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잠깐 다뤄보고 이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여기에 좀 집중해서 영상을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다룰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남겨져 있는데 차례차례 빠르게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례 공천 발표한 12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언론에서는 이 10명으로 알고 있는 곳들이 좀 있던데 여러 영상을 보다 보니까 11, 12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1, 12번도 있으니까 여기 참고를 하셔서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경 그리고 이재랑 두 명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언론들의 평가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주영과 같은 좀 신선하면서도 좀 이주영과 같은 좀 상징적인 인물, 그리고 지금 의료 사태에 대해서 조금 직접적으로 대변할 수 있을 만한 인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좀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한 인물로 여겨집니다. 사실 당선권에 가장 좀 확실한 1, 2번이 중요한데 1, 2번이 이주영, 천하람 이렇게 당선권이라고 보고 3, 4, 5번 이제 최대 거의 6번 전후로 좀 마지노선을 두고 공천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깊은 내용을 좀 전하기보다는 지금 당에 여러 가지 좀 당혹스러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하람을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시사인에서 내건 이 썸네일이 아싸 2번이라고 쓴 게 정말 저는 마음에 안 들고, 천하람은 이번 1월부터 지금까지 줄곧 그 순천을 출마를 원했었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말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기분 좋기만 한 상황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대권에도 욕심이 있을 정도로 야망이 있는 사람이겠지만 또 명분이나 도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결정이 개인만의 문제는 아니었을 것 같다 생각하고 그렇게 웃을 만한 장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의 선거활동을 어느 정도는 해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민망하다고 생각이 들 거고 부끄럽다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데 지금 당 차원에서는 어찌됐건 이 전체 비례대표가 국회의원이 됐을 때 실질적으로 좀 끌어갈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진짜로 필요하니까 거기에는 가장 적합한 인물은 천하람이 저도 맞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개혁신당 지지자들도 공감하지 않나 싶고요. 저도 최근에 천하람이 왜 이렇게 안 보이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원래 며칠 전에 출마 선언을 한다고 했었는데 그것들이 취소가 되고 지금 며칠째 잠행하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 가운데서 아마 개인적인 고민이 있었던지 아니면 지도부가 미리 빗틈을 줘서 행동을 좀 조심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영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다루고 싶었는데 언론에 노출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결국 이 부분 때문에 그랬었구나 생각도 들고 참 천하람도 곤란하게 됐지 않나 싶습니다. 당 차원에서는 최선의 선택이지만 천하람도 마음이 좀 착잡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에 지금 이준석 대표도 당선권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천하람까지 없으면 이 당의 진짜 존폐까지도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2번이 들어가는 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둘 다 또 국회의원이 된다면야 훨씬 더 좋은 상황이 맞이하겠지만 그 부분은 지금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겠죠. 아무튼 천하람의 마음을 좀 생각해봤을 때 복잡한 심경일 텐데 좀 응원을 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비례 명단이 12명이 확정됨과 동시에 지금 기존에 신청했던 당 지도층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용남, 김철근, 양정숙 이 3명이 좀 가장 대표적일 텐데요. 김철근은 이준석 대표의 최측근으로서, 그리고 양정숙은 지금 개혁신당에 합류하면서 좀 새 정치의 뜻을 밝혀왔던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김용남은 지금 언론의 여러 부분들을 활동하면서 개혁신당을 알려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 당 전체의 여러 업무들을 맡아온 부분에서 상당히 실망감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나 김철근 사무총장도 지금 페이스북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김성열 부총장도 여기까지랍니다. 라든지 거의 탈당을 선언했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저는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이런 선택을 함에 있어서 대의를 바라봐야 된다. 이거는 다 저희들 입장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난의 목소리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기 댓글들을 봤을 때. 근데 제가 강구하고 싶은 거는 어찌됐건 당을 위해 노력을 해온 사람이고 이것만을 보고 왔냐 이런 식으로 좀 이 사람의 모든 의도를 다 매도하는 것은 그렇게 옳은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가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저도 깊이는 알지 못하겠으나 얼마나 좀 실망감이 크겠습니까? 당세가 약하다 보니까 모두 다 안고 갈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고 안 하고 납득하고 안 하고 이런 부분들은 개인의 삶과 인생에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안타깝지만 존중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이 드셔서 기억력이 없으신 것 같으신데요.
라면서 이렇게 반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본인은 화가 나겠죠.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물론 제 입장에서도 당연히 되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력 안 한 사람이 어디 있고 뭐 수고 안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저 발언들은 아무래도 지금 오늘 이 결정을 순간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생겨나온 감정적인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저는 인간적으로 그냥 이 정도 이야기까지는 그냥 넘어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고생하셨고 참 아쉽게 됐다, 요 정도 말이 정말 제일 적당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좀 입에 담기 어려운 얘기들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얘기 한다고 뭐 모든 것들이 풀리는 게 아니잖아요.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김영남 같은 경우가 저도 정말 아쉽다고 생각이 드는 영역인데, 뭐 개인적으로는 뭐 지역구에 좀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기존부터 들긴 했었거든요. 안 나오는 거 보니 비례로 하려는가 싶기도 했었고, 김어준의 뉴스공장인가 거기에서 나와서도 이제 김어준이 이제 김영남에게 뭐 이번 달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띄워주는 발언도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또 순번 자체에 들지 못할 줄은 저도 예상 못했던 것 같아요. 좀 아쉽기도 하고, 이게 어디에 들어가면 좋았을까, 저기에 뭐 누굴 빼야 되냐 이런 것들 떠나서 되게 저도 아쉽게 생각하고, 많은 개혁신당 지지자들이 많이 아쉬워할 것 같습니다. 거취를 또 옮기실까봐 저도 걱정이 많이 되기도 하고, 당장 내일이나 어떤 발표를 하실지 이야기를 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켜보고, 김용남 의원도 어떤 선택을 하건 좀 저희가 인정하고 잘 대해주셨으면 하는 또 바람입니다. 그래서 좀 지금 되게 안타까운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지금 마음이 저도 같이 느껴지고, 반도체를 가장 중요시하는 당이고, 그래서 반도체 벨트를 만들었고, 정말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 지금 특히나 양양자 의원 탈당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확률이 좀 높아 보이는 이 기자회견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뭐 어떤 발표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정말로 좀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올해 1월 합당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켜봤던 양양자 원내대표의 그런 발언들이나 마음에 대한 일관성을 저도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이해가 안 가지는 않아요. 솔직히 페이스북에 남겨놓은 글을 좀 제가 조금 발췌를 해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 복잡한 이야기인데, 대내적으로는 부민강국, 대외적으로는 과학기술 패권국가를 목표로 하셨고, 또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함께 하자고 가장 먼저 찾아온 사람이 바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 한국의 희망, 가치, 비전 이런 걸 함께 하기로 했었고, 반도체 산업과 과학기술 정책을 가장 중요시하겠다고도 했고요. 근데 결국에는 여기에 이 원칙 아래에서 모셔왔던 이창한 부회장님이나 정보경 부총장님, 이 두 분에 대해서 비례 공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 되게 좀 화가 많이 나신 것 같고, 좀 한국의 희망에서의 약간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 지켜진다면 대의를 지켜서 가겠다는 걸 표방해 오신 분이다 보니까 명분이 상당히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나 여기 글에 보시면은 이창한 부회장님께 큰 결례를 드린 점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정보경 부총장님께도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로 봤을 때는 이분들한테 너무나 죄송해야 하는 것 같아요. 할 말이 없고 정말 어렵게 모셔왔는데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느낌이 여기 보이거든요. 참고 처료했다고도 여기 표현을 했잖아요. 이 정도로 힘을 줬으면은 여기에 좀 앞번호에 들어갔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이 비례 순번이 변하지 않는 이상은 여기 더 이상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깝고 이 당 자체가 많이 흔들릴 만한 포인트거든요. 양양자 원내대표님은. 저도 너무 걱정이고, 이준석 대표를 아들처럼 여기고 정말 같이 잘 되고 목숨 다하겠다고 얘기를 하신 것처럼 정말 열과성을 다 하셨는데, 뭐 어찌됐건 양양자 대표는 가치와 비전이 전 명확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안 지켜지니까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생각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래서 비례 순번이 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뭐 언론에 나온 것과 같이 지금 10명의 안에는 안 들어갔지만 지금 11번에 정보경 부총장은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11번이니까 사실상 당선권에는 좀 멀어졌다고 봐야겠죠. 거의 뭐 20%가 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으로서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일 하시고 어떤 결과를 발표하실지, 그리고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정말 다이나믹한 상황이 공개될 것 같은데, 양양자 대표님께서 글 남긴 여기 페북에도 좀 지저분한 글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뭐 그 누가 비난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그래도 양양자 대표님은 확실히 그런 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나가면 정말 큰 타격이고, 이 진짜 반도체 벨트라고 불려지는 이원욱, 이준석, 양양자 요 라인들에 대한 패션 마크가 생기고, 혹여 탈
탈당을 하시더라도 저는 고이 보내드리는 게, 그리고 응원을 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게 이준석 대표의 마음이라 생각하고요. 비례대표 발표하는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뭐 피곤해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발표할 때 표정이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죠. 이준석 대표도 이 여러 가지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본인 뜻대로 가져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기 모든 당 비례 순번 자체가 본인의 의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종인의 의사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자기가 뒤엎을 수도 없고 자기가 너무 개입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나만 왜 갈 수 없고 이 대의를 해서 가야 되는데, 그 표정을 보니까 저는 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 표정이 뭐 양양자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김용남, 김철근, 강정수 뿐이겠습니까? 개혁신당에서의 이준석 대표의 개소식에 와서 그런 여러 가지 열정이나 그런 감동이나 이런 걸 만들어냈는데, 거기 함께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아프게 되고 마음이 힘들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게 그렇게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는 없을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당이 과연 어떻게 될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당장 내일 어떤 결과가 날지,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때도 어떤 상황이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준석 대표를 진짜로 좀 위로해 주시고 좀 힘이 될 수 있게 좀 도와주시면 좋겠고, 그렇다는 거는 지금 오늘 도마 위에 올라와 있는 양양자 원내대표, 그리고 김용남, 김철근, 양정숙 등 이 많은 인물들이 어떤 행동을 취했을 때 그들에게도 좀 미안한 마음을 함께 가지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대표가 그런 마음이 아닐까요? 당을 위해서, 이준석 대표를 위해서 남아있는 거는 우리가 바라는 상황이지만, 이게 이런 상황이 되게 된 부분에 대한 고뇌는 이준석 대표가 감당을 해야 되는 거고, 미안함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지지자들이나 이런 입장에서는 원망스럽고 왜 나가서 당을 깨트리는지, 그리고 왜 자기밖에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이런 것들을 논하겠지만 이준석 대표는 그런 마음이 아닐 거거든요. 너무 안타깝고 미안하고 끝까지 잘 챙겨주지 못해서 양양자 대표에 대해서도 그 힘들게 모셔왔고 그거를 영입인재 발표를 하는 장면들을 보면은 되게 귀하게 여기려고 하고 그런 모습이 보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만큼 자기 힘으로 못 챙겨준 부분에 대한 자괴감이 얼마나 들겠어요. 양양자 대표가 얼마나 또 귀한 사람이에요. 뭐 김철근도 말할 것 없죠. 그리고 김용남도 말할 것 없고.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마음 아픈 날인데, 우리가 다 같이 힘을 내서 서로 응원을 해주고, 남은 길은 남은 사람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힘을 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런 극우 유튜버들이나 거대 양당의 유튜버들은 뭐 까기 좋은 먹잇감이죠. 이런 것들에 저희가 굴해서는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우리가 놀아나거나 휩쓸려서 누군가를 비난에 앞장서기보다는 성숙한 개혁신당 지지자로서 뚝심 있게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았는데 이 시간들을 소중하게 써서 다시 한번 변화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